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대소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너와 나만의 시간. 제목만 들었을 때는 뭔가 좀 낭만적일 것 같아, 지금. 근데 읽고 나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죠. 문제 몇 번을 선생님이 먼저 살펴볼 거냐면, 문제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을 보시면 보기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황소논의 소설은 불안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기보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 조건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랬죠. 자, 뭔 말인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상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비극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있죠. 이따 선생님이랑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실존적 조건이라는 거야. 그지? 자, 뭔지는 잘 모르겠어.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외부의 조건은 여러분들 지금 내용 읽다 보니까 배경이 뭐가 있던가요? 지금 보시면 3명의 군인들이죠. 지금 3명의 군인들이 전쟁 중에 낙오된 것 같다라는 생각 했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외부의 조건은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외부의 조건은 자, 지금 보시면은 방금 선생님이 말한 전쟁으로 인해서 어때요? 지금 뭔가 산속에서 어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상황이야. 인간다움을 가로막는 상황이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지금 인간아 어디가 보이지도 않고 자, 산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대요. 근데 이때 인간다움이란 자신이 처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펴주는 것이다. 자, 지금 왜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먼저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살펴보셨어야 해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용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소설에서 누구 찾아가죠? 인물 찾아가자. 자, 인물에다가 체크해봤어요? 네, 좋아요. 어디에다가 체크했어요? 현중이 체크했어요? 그 다음 주데이도 체크했어요? 자, 선생님 책에는 체크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퍼뜩 현중이의 눈이 자, 중위가 높아요? 대위가 더 높아요? 대위가 더 높아요. 지금 상관이에요. 근데 이 현중이의 눈이 주데이에 뭘로 갔어요? 지금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죠. 뭐지? 죽이려고 하는 건가? 자,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자, 여기서 그는 현중이잖아요. 이 현중이의 눈앞에 갑자기 꿈의 장면이 나타났대요. 이 꿈은 본인이 꾼 꿈이야.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여기 지금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디 한번 여기 누가 읽어줘 볼까요? 이 본문 같이 읽어가지고 도움이 해주실 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경아가 한번 읽어봐라. 한결같이. 네. 맞죠? 경아 맞죠? 네. 한결같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꿈의 내용이 지금 어때요? 꿈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꿈의 내용입니다. 누렇게 뜬 하늘에는 그랬죠. 얘들아, 하늘은 보통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어야 좋잖아. 근데 누렇게 떴다라고 그랬지? 무슨 태양이 있어? 황달이 든 태양이래. 누런 태양인가봐. 지금 뭔가 긍정적이지 않아. 지금 부정적인 것 같지? 그 밑으로 한없이 깔려있는 또 뭐가 보여 지금? 불모의 황야 그랬죠. 이것도 뭔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 같지? 자, 황달 뜬 태양이라던가 불모의 황야.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그는 누구야? 현중입니다. 지금 땀을 철철 흘리면서 서 있었대요. 지금 뭔가 안 좋은 그런 꿈속의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바로 앞에 너무 끔찍하다. 여러분들 연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자, 누렇게 떴어요. 지금 여기서는 누런색이 결코 좋은 색이 아니네요. 그죠? 자, 뭐가 있어요? 지금 개미 구멍이 있죠. 근데 이 개미 구멍이 있어서 자, 뭐가 기어 나와요? 조그만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 나오는데
누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가지고 누구의 목을 잘라내요? 개미떼, 조그만 개미떼의 목을 잘라내고 있는 거야. 아,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끔찍해. 그 구멍 사이로 나오는 개미떼를 왕개미가 계속 죽이고 있는 거지.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눌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어때요? 아, 나 죽여라 하고 목을 들이내미는 것과 같았대요, 지금. 자, 이게 지금 꿈의 내용이야. 그리고 목이 잘린 개미떼들은 그대로 뭘로 변해버려? 누렇게 뜬 흙으로. 자, 목 잘린 개미떼들이 뭘로 변해버려요? 지금 누렇게 뜬 흙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죽은 개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되었대요. 막 이 개미의 그 사체들이 어때요? 흙으로 변하면서 점점점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막 초조한 거야. 꿈속에서도 지금 초조한 거야. 누가? 현중이가.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서 있죠.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 구멍 한 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무슨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까? 쇳구멍을 발견하게 돼요. 아까 여기 개미 구멍이랑 지금 좀 달라요. 그죠? 이것만은 꿈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다. 자, 이 쇳구멍은요, 지금 이 현중이가 꿈속에서는 없었던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대. 근데 이 개미떼들이 자기가 이제 꿈꾸면서 막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꿈에서 막 자기의 의식이 막 관여해가지고 꿈 내용을 살짝 막 바꾸는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런데 어리석은 개미떼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좀 그 쇳구멍으로 가지는 거기로 안 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우고 있는 것이었다. 정말 꿈이 어때요? 괴상망측하네요. 그죠? 이런 꿈 결코 기분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선생님이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배경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그러면서 보시면 인물이 몇 명이 나와요?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에서는 현중이와 주대희가 나옵니다. 그죠? 밑에 보면은 또 누가 나와요? 김일등병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현중이, 주대희, 김일등병이 여러분들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가 다친 것 같아요? 네, 주대희가 다쳤어요. 혼자 걸을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있는 현중이와 김일등병이 번갈아 가면서 주대희를 업고 가는 거야. 근데 이 현중이가 생각했을 때 이 주대희를 계속 업고 가면 누가 죽게 생겼어? 그렇지, 자기가 죽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괴상망측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꿈은요, 자, 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주대희를 업고 걷기만 하다가는 자신도 죽을 것임을 직감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수없이 잘리고 있는 이 모습은, 자, 죽음을 암시하는 개미떼의 꿈입니다. 지금 이 작품에서는요, 이러한 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꿈의 상황과 그 다음 현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쌤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 메모하셨어요?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꿈의 상징적 의미가 쌤이 아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보시면 꿈의 장면에서 황달이 든 태양, 여러분들 책에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혹은 뭐 메모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불모의 황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라는 거 우리가 아까 짐작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부상당한 주대희를 업고 가는 산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아직 산길인지 업고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읽었던 데까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으셨으니까 그 산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목을 자르는 왕개미는 지금 누구인 것 같아? 주대희야, 주대희. 왜 그러냐면 자기를 지금 어때요? 억누르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나한테는 어때요? 사실 짐덩어리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구멍에 작은 개미떼들 있잖아요. 이 개미떼들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대희를 번갈아 엎는 누구와 누구야? 그렇지, 현중이와 김일등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난 쇳구멍은 뭘 의미하게 되냐면, 이따가 보면 어떻게 하던가요? 현중이가 주대희를 두고 가버리죠. 떠나버리죠. 그러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이 쇳구멍은 바로 어때요? 주대희를 떠나고
버리고 떠나는 상황이 바로 이 쇳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넘어갈까요? 메모하셨어요? 메모하셨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현중이는 주대이를 없지도 않은 몸이건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렀다 그랬죠. 흘렸다. 죽음을 암시하는 이런 개미 때의 꿈을 꾼 거죠. 해걸음 때. 다시 읽어주세요. 저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 작품. 자, 거기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잡아먹었어요? 셋이서. 구렁이 한 마리요. 뭐가 다 떨어졌나 보다. 식량이 다 떨어졌나 보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이 구렁이를 잡아가지고 어때요? 지금 나눠 먹었다라는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다 먹고 난 뒤에 현중이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뭔가 좀 볼 일이 급한 듯이 어때요?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김일등병에게 뭐라 그래요? 자네도 여기를 떠나게. 그럼 누구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만약에 현중이가 없는 상황에서 김일등병은 주대이를 혼자 접고 가야 되죠. 그잖아요. 그러면 주대이 입장에서는 어때? 이 미안하기도 하고 김일등병마저 어때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위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김일등병을 위하는 주대이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등병은 무슨 말이냐는 듯 현중이가 떠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주대인은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아까 현중이가 주대이의 곤총을 봤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였구나. 좀 네가 알아서 좀 없어져 주지, 뭐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어때요?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파악을 한 거야? 주대이 입장에서 파악을 한 거야 지금. 주대이는 김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어서 여길 떠나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김일등병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떠납니까? 아니죠. 잠시 주춤거리는 것은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걸까? 마음속으로 살짝 갈등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러니까 잠시입니다. 잠시 순간 주춤하다가 어때요? 지금 붉은 노을을 한번 착 바라보고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겠죠.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심은 바로 등을 돌려댄 거. 그거는 바로 내가 너를 두고 떠나지 않겠다. 멋지다. 그쵸? 자, 여러분들 아까 문제 몇 번이요?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에서 보시면 사실 극한 상황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는요, 사실 뭐 상관이면 뭔데? 여기서 자기 뭐 하급자가 뭐고 상급자가 뭔데?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 결국은 인간 대 인간으로 남은 거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대체 아픈 이 사람을 두고 가지 않는 이 김일등병의 모습에서 뭐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김일등병의 인간다움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혼자 업고 걷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았다. 왜? 둘이서 같이 업고 가다가 혼자 가니까 극한 상황이죠. 조금 가서는 쉬고 또 조금 가서는 쉬고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 하루 종일 걸은 것이 십리길도 못 되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잡아먹죠. 뭐를요? 상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을 뿐이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구워 먹지도 않고요. 이걸 날로 먹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극한 상황, 이 한계 상황, 극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한계 상황을 갖다가 굉장히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있죠. 담담히 서술을 함으로써 오히려 어떤 성격을 높여주게 되냐면 객관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게 돼요. 그죠?
아, 이렇게 잡아 먹었구나. 자, 여러분들 저기 문제 몇 번 보시면은요. 3번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기억, 니은 두 개 같이 한번 볼게요. 김일등병의 인간다움 맞죠? 자, 2번에서는요. 비극적인 상황을 부정적 시선으로 관찰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맞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김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자, 무릎이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서 거의 기는 신용. 자, 이제 막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체력이 막 고갈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 주대인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거에 따라서 나도 어때요? 곧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여러분들 시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점은요, 몇 인치? 1인칭, 3인칭. 그렇지, 3인칭.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요, 지금 보시면 서술자가 인물의 마음까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쯤 다시 읽어줄래요? 저녁 때쯤. 얘들아, 까마귀 하면 어떤 새지? 아, 그냥 나쁜 새. 그래, 뭔가 좀 불길한 새. 흉조라고 하죠. 우리 그 나라에서는 길조하면 까치고요. 흉조하면 까마귀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죽은 동물의 그 사체를 뜯어먹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까마귀는요 죽음을 암시합니다. 근데요 보세요,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뭘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 자, 왜 그랬을까? 뒤에 보시면은 까마귀가요 어때요? 지금 뭔가 쪼고 있는데 뭐를 쪼고 있었어? 사람은 시체를 쪼고 있는데 누구의 시체였어? 현중이의 시체인지 어떻게 알았어? 옷이 똑같았잖아. 그지? 옷이 똑같았어. 지금 셔츠도 똑같고요. 군복 바지에 군화 신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자 봐봐, 현중이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 바로 이거죠. 아마도 낭떠러지에서 어때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죽었음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까마귀란 놈이, 다시 읽어주세요.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나라의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우까우 몇 번 같이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은 없어져 뜯고 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아, 벌써 눈알이 없네요. 그죠? 이게 지금 글로만 보니까 이러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지금 끔찍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와 같은 동료였던 사람이 순간 없어지더니 갑자기 어때요? 시체가 발견되고 까마귀가 그 시체들을 갖다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이요? 절망적이다. 한번 생각해봐봐. 처음에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진짜 혼자만 살겠다고 너무하네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 그치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선생님이라면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뭐 슬프다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저 모습이 곧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여기서 바로 여기 두 인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지듯이 들어누웠다. 이제 아예 그냥 절망해버리는 거죠. 시체를 보자마자 어때요?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들어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한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런 기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잠시 후에 다시 읽어주세요. 잠시 후에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소청거리며 바람 속으로 나가고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까마귀가 풀러가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못 마땅한 듯이 까우까우 하며 다시 내려가는 것이었다.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다가 가로쳐놨잖아.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막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그렇지. 시체를 향해서 까마귀를 향해서 던졌겠죠 지금. 그리고 그때마다 까마귀가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또다시 까욱까욱 내려앉아 지금. 그러면은 선생님이 왜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가로를 쳐놨냐면 이렇게 한 행동의 그 심리는 어떤 심리였을 것 같아? 왜 까마귀를 쫓는 걸까? 더 이상 못 먹게 하려고. 왜 더 이상 못 먹게 하려고? 뭐라고요? 그렇지, 동료였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 현중이에 대한 인간적 애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죽은 현중이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애정이 먼저죠, 사실은. 그런데 이 까마귀는 아까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상징하는 불길함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있는 거야. 아, 나 왠지 막 죽음이 막 내 목전까지 온 것 같은 거지. 이거를 갖다가 내가 막 거부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심리가 지금 이러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가요? 안 가죠. 김일등병은 도로와 쓰러지듯이 들어 누워버렸다.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를 돌아다 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그랬죠. 사실 둘이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A부분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김일등병은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오히려 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것을 가까이 기대했다.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 몸을 눈알로 터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터먹치는 걸 보느니 그날은 차라리 자기 편을 맡아주고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기를 바랐다. 얘들아, 지금 A부분 잘 보세요. 까마귀가 이제 자기들의 누나를 파먹으리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김일등병의 생각이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차라리 옆에 주대희보다 내가 먼저 죽었으면 왜? 그 꼴을 안 보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김일등병 같은 경우에는 죽음 그 자체보다 뭐가 더 싫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괴로운 거죠. 그죠? 여러분들 A 보시면 문제 1번하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죠. 1번 보시면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3인칭이니까 당연히 내부가 아니라 외부죠. 2번은요.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죠. 3번 넘어가고 4번이요. 이거 맞네.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서 내면 심리 묘사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인물의 행동과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서술자의 인식? 아니죠. 지금 이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됐죠? 자,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게는 없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 놓아버리고 싶은, 이런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시 읽어주세요. 저도 모르게 흥분이 잠시 끌려들어갔던 김일등병은 주대희가 무언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의 별이 팽팽 나 있었다. 저 소리를 들었을 때 주대희가 매일체 슬진한 무반의 소리로 콧소리지.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표정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을 자, 봅시다. 이제 저도 모르게 홍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렇게 다 큰 성민을 계속 업고 산길을 가는데 그냥 나 혼자 가도 힘든 곳이 산길인데 그쵸?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홍곤이 갑자기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이렇게 꾸벅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대희가 쇠진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쇠진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도 힘이 없는 거야.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 말이야. 포소리세 그런 거야 지금. 근데 이 포소리는 무슨 소리야? 대포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김일등병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상반신을 탁 일으킨 거야 지금. 왜? 이 포소리로 향해서 포소리를 통해 가지고 뭐를 갖게 되는 거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포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주변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뭔가 그지? 뭔가 다른 군인들이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우레소리와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제 아군인지 적군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느 편 포입니까? 역시 경험이 중요한가 봐. 아군의 포야. 155mm에 아주 어때요? 주대희가 감별을 하는데 이 주대희의 감별이라면 틀림없다. 왜? 지금까지의 전쟁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먼 거리라고 물으려는데 주대희 편에서 뭐라 그래요? 너무 멀어.
사십리는 실이 되겠어. 그렇다면 아군의 포라 해도 그거는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좌절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포소리는요 사실 희망을 갖게 하는 소재이지만 뒤에는요 어때요? 다시 좌절하게 만드는 소재이기도 하죠. 김 1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자, 실망합니다. 이 아군의 포소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희망이 꺾이고 있죠. 주대인은 지금 다시 읽어주세요. 주대인은 지금 자기는 가까이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자, 누구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주대이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죠. 아까 A에서는 누구의 내면이었어요? 김 1등병의 내면이었죠? 근데 지금 B에서는 주대이의 내면이야. 계속. 이상들의 맑은 정신으로 그를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성능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지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게 아니다. 얘들아,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 자,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생각이야. 지금까지 자기가 뭘 피해온 거지? 죽어야지. 그렇지. 자기만 없어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나 봐요. 하긴 했는데 뭐 하고 싶으니까 본인도. 그렇지. 그러면은 이 사람 또한 생의 의지가 굉장히 어때요? 강한 사람이야. 자기가 일부러 피해왔다라는 거지. 근데 자, 죽어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그 죽기 직전에 어때요? 정신이 순간 맑아지면서 자기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 자신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결해야 한다라는 거고, 자결을 하게 되면은 누가 갈 수가 있어요? 김 1등병이 자신을 두고 떠날 수 있죠. 김 1등병이 떠날 수 있도록 자결해야 한다. 그래서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가. 자, 만약에 자기가 진작 죽었더라면 누구도 죽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김 1등병은 어때요? 혼자 몸이니 어떻게든 도착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권총을 사용해야 된다. 어떤 의미? 자결해야 된다 라는 의미 아까 선생님이 적어줬죠? 누구를 위해서? 김 1등병이 혼자 그렇지 떠날 수 있도록 됐죠. 그는 김 1등병을 향해 그래도 좀 멋진 상관이야. 포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지금 우리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어때요? 네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서 이제 막 죽기 직전인가 봐. 지금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왜? 그렇지. 죽으려고. 최후의 선택은 어때요? 자결이에요. 지금. 그런데 끊겨버렸네 내용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 다음 한 줄만 딱 적어왔어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뭐가? 주대이의 귀에 은은한 포소리 사이로 참 근데 죽기 직전에 참 잘 듣네 이 사람은. 그죠? 자,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그 소리는 바로 무슨 소리였냐면 개 짖는 소리입니다. 개가 짖는다라는 것은 주변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개를 키우는 사람 집이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인가죠 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지금 내용이 없지만 주대이가 김 1등병한테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자기를 업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얘를 살리려고. 사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보다 김 1등병을 살리려고. 김 1등병은 어때요? 이제 개 짖는 소리는 얘만 들어 사실. 그니까는 권총을 막 겨누면서 얘한테 빨리 나를 막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권총으로 위협하니까 얘를 갖다가 업고 이제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이 자신의 주대의를 느끼게 되죠. 뭐였을까? 죽었을까? 선생님도 그렇게 사실 처음에 책을 읽었는데 의식을 잃었다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볼게요. 지금 우리 책에는요 전개와 위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개 짖는 소리, 그래서 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총으로 위협하면서 민가를 향해서 걷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하자 어때요? 의식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내용으로 결말이 마무리가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시간일까? 낭만적인 제목이 아니었죠, 지금이.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봐봐 여기서는 지금 상관과 부하라는 이런 어떤 사회적 위계나 질서 다 필요 없죠. 외부적 강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 자 필요 없어. 즉 너와 나만의 실존적 개체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간의 모습, 인간다움은 무엇일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바로 인간 존재의 어떤 삶의 단면을 탐구하는 이런 어떤 제목을 띠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작품이 실존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재밌죠?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재밌다고 해놓고 다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무리합시다.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한번 주제 한번 정리해봐야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6.25 전쟁 중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지금 세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고 휴머니즘적이죠. 인간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극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삶의 의지 그리고 인간애가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특징 간단하게 보시면 간결하고 굉장히 절제된 문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 3번에 우화적인 사파를 꿈의 장면으로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화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꿈의 장면 제시해가지고 이 전쟁의 비극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선생님이 제목의 의미 이야기하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실존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물의 성격 선생님이 아까 메모하라고 했나? 그거 안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까지 봐야겠는데 그러면?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물의 특징입니다. 보시면은요, 주대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삶에 대한 집념이 강하며 의지적이죠. 그 다음에 김일병, 일등병 똑같습니다. 주대일을 끝까지 걷고 산을 내려가는 인물. 또 현중이가 어때요? 까마귀에게 그 시체가 쪼이는 것을 막 막으려고 하는 인물. 굉장히 따뜻한 인간애를 지닌 순박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 현준이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약간 계산적인 인물이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없었죠. 1번에 정답 4번이었죠.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봤고 2번은요 2번 답만 체크합시다. 2번에 몇 번? 4번. 3번 한번 볼까요? 3번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1, 2, 3번까지 다 봤는데 자, 3번도 여러분들 디귿 얼른 보세요. 최후 나타나죠? 리을 한번 보세요. 리을 보시면은 김일등병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문제 3번에 4번 선지 보시면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원인을 인간다운 삶과 연결지어 받아들이라는 김일등병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연결하기가 어렵죠. 지금 얘랑 연결이 지금 안 되죠. 그죠? 4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물의 특징까지만 정리하시면 이 시간 마무리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